아하하하. 괜찮아. 발만 부딪힌 거라서. 세 명이 왜 안 올까? 세 명이 왜 안 올까? 자, 삼각함수를 좀 빨리 나가기는 했는데 이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확실히 지수로그에 비해서는 좀 빨리 나간 감이 있기는 합니다. 저기 삼각함수에서는 그냥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은 남는 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정의. 진짜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완전히 정의가 다르죠.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는 뭐예요? 좌표평면에서 보는 거예요. 삼각비처럼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삼각함수는 좌표평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무데나 한 점을 원점이 아닌 아무데나 한 점을 잡으면 그 점이 P점, 그렇죠? 그 P점의 어떤 위치 관계를 조정하는 게, 그걸 동경 가지고 조정해 들어가는 게 이제 삼각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동경은 시초선에서부터 세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 세타가 일반각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 가능하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원점만 아니면 어느 점을 잡더라도 우리는 길이와 각도로 다 특정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극좌표계라고 해서 길이랑 각도 가지고 좌표점을 특정하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삼각함수 정의랑 맞아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사인의 정의는 길이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길이분의 x좌표, 그리고 탄젠트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그쵸? 이거 정의는 진짜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정의는 다 여기, 모든 내용들은, 삼각함수 모든 내용은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거는 일단 논외로 가고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도 피타고라스 정리다 라는 거는 일단 그냥 별도로 그냥 따로 지정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우리는 동경 세타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사실 삼각함수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길이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우리가 해석하기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을 많이 써요. 왜냐면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러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많이 써요. 왜냐면 반지름이 일로 나와버리면은 사인은 그냥 y좌표가 사인이고 코사인은 x좌표가 그냥 코사인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생각하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쭉 나오는 거,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죠?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죠. 이런 거 활용하는 거 말고 나오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세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 그렇죠? 얘네 둘은 사실상 규칙이 똑같아요.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래프 문제라도 얘는 최대 최소 주기 외에는 사실 쓸만한 게 없어요. 최대 최소 주기 외에는.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 그 다음에 탄젠트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탄젠트는 규칙이 딱 뭐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첫 번째는 주기랑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두에 공통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뭐예요? 대칭성이죠. 그렇죠? 이 대칭성은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합니다. 삼각함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또 대칭, 뭐 물론 주기성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칭성도 못지않게 많이 중요해요. 그렇죠? 아, 시원 안녕.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대칭성이랑 아우, 시원 안녕. 대칭성이랑 평행이동성이 관련된 걸로 최종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죠? 그게 어떤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적인 성질? 그게 삼각함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는 요 세 가지 외에는 솔직히 아예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삼각함수 성질까지 외에는. 그러면 삼각함수 성질은 뭐냐? 얘는 내가 지난번에 X축 법칙, Y축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죠. 그게 뭐냐면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가 원래 어디서부터 뻗어져 나와요? 여기서부터 뻗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Y좌표를 따라서 세타가 바뀜에 따라서 Y좌표가 움직이는 그 값을 갖다가 그냥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아,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Y좌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도 X좌표죠. 그럼 X좌표가 여기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걸 옆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들의 특징도 어차피 성질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X축 법칙. 그럼 X축 법칙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프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삼각함수 정의는 그래프에 있어요? 아니, 그래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에 정의는 그래서 원 내에서 있어요. 그 원을 우리가 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세타에 따른 그래프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삼각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웬만해서는 삼각함수 그래프로 다 녹여놔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에서 헷갈리는 몇 가지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정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X축 법칙, 이런 삼각함수 성질 전부 다 뭘로 보냐면은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프에서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근본적인 정의로 설명을 많이 해요. 정의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자, 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나비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X축으로부터 각도가 벌어져 있는 애들, 그쵸? 얘는 지금 세타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때 요 네 점들은 어때요? 반지름 다 똑같죠? 반지름 다 똑같은데 Y좌표 다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사인값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Y좌표가 곧 그러면 사인값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반지름이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그럼 Y좌표가 사인값인데 사인값 다 똑같아요. 그 다 똑같은 건데 부호만 조금 차이가 나죠. 3, 4, 4분면에서만. 그렇죠?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지름이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은 그냥 코사인 값은 X좌표랑 똑같은 거라서 지금 딱 봐도 이거 뭐 좌우 대칭이다 위아래 대칭인데 X좌표가 크기는 다 똑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나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당연히 똑같은 거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거고, 그죠? 얘도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이 안에서 해결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그래프에다가 연결시켜서 헷갈리게 만드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써요? 결국 삼각함수를 얘 잘 안 써요. 왜? 이걸로는 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로는 일반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저기 딱 한 회전밖에 안 보여요. 저 2파이 넘어가는 것도 어차피 자꾸 겹쳐져가지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게 돼요. 왜?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 안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딱 보면은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럼 당연히 아니 0에서부터 세타만큼 커졌죠? 이 세타가 결국에는 X값이잖아요. 그러면 세타만큼 간상태 함수값. 그럼 당연히 어때? 이거 무조건 좌우대칭이니까 좌우대칭. 아, 파이에서부터 세타 뺀 거랑 똑같겠네. 그죠? 둘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조건 사인값이 같아요. 그건 이거 단위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한다고 치더라도 뭐 별 차이 없잖아요.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보만 반대로 나오니까 딱 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인만 그래요? 아이 코사인도 그래요. 탄젠트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y축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y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들의 특징이 관련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y축으로부터 벌어진 각이 똑같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다 단위원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니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본 거랑 똑같은 그래프예요. 다만 각을 보는 것 자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당연히 어때? 얘네도 4개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찜찜하다 그러면은 그냥 단위원을 그려봐요. 왜 이걸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렇죠? 단위원으로 보면은 그냥 바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얘네들은 삼각함수 값들이 당연히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다만 부호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호만. 자, 그때 얘가 세타면은 여기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우리가 사인 2분의 3파이란다.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 입장에서는 코사인과 똑같지 않냐? 그쵸? 아니 그러면 여기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결국엔 코사인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결국엔 코사인 세타.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도 그냥 코사인 세타예요. 다만 부호가 좀 차이가 나죠? 세타는 1사분면으로 가정해서 보면 되니까 여기 사인 값은 그냥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값도 양수잖아요. 그냥 코사인 세타. 여기의 사인 값은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해서 봐주면 됩니다. 괜찮죠? 단위원을 자꾸 보충해서 봐봐요. 그래프로 보기가 조금 힘들면은 단위원 가지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죠. 이 외에는 삼각 방부등식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삼각 방부등식은 결국 그죠? 방부등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그래프로 올려서 본다. 그 그래프로 보는 거는 얘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잘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인데 지금 아쉽게도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최고점자가 2개예요. 미안해. 좀 많이 어려웠지? 최고점자가 2개예요. 한 명 제한 시간 내내. 그 다음에 한 개가 2명.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개가 1명, 2개가 1명, 1개가 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1번이 1명, 2번이 1명, 3번이 2명, 4번 전원 다 틀렸고요. 5번은 2명 틀렸어요. 5번은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차근 봐볼게요. 솔직히 1번은 그쵸? 이거 y좌표가 정수인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y좌표가 똑같더라도 다른 점이면은 개수 따로 세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y는 4 사인 2분의 파이 x. 자,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요? 무조건 최대최소 주기예요. 무조건 최대최소 주기. 그렇죠? 사인, 코사인이 나왔는데 최대최소 주기를 안 뽑았다. 그럼 내가 뭘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시작했을 때. 그렇죠? 안 뽑더라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딱 봐도 최대는 4, 최소는 마이너스 4. 주기는 그냥 4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그래프가 0부터 2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반주기 나오고 끝나겠죠? 반주기 나오고. 최대는 지금 4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게 전혀 지장 없어요. 뭐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은 요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겠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럼 이때 당연히 정수 y가 정수인 점. 참고로 0도 있고 2도 있습니다. 0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러면 y좌표가 0인 애는 2개. 그쵸? y좌표가 1인 애도 2개. y좌표가 2인 애도 2개. y좌표가 3인 애도 2개. y좌표가 4인 애는
1개.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9개. 오케이?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나와야 돼요. 사실 1번은 그쵸, 3점짜리를 집어넣었죠. 왜냐면 뒤에서 어려우니까 시간 좀 걸리니까 1번에서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시간 벌으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아쉽지만 지금 한 명이 틀린 상태인데 뭐 물론 얘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조금. 근데 아니 또 한번 생각해봐요. y는 4사인 3x예요. 아유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최대 최소 주기 최대 4 최소 마이너스 4 주기 3분의 2파이. 왜? 아니 그래프 그리려고. 그렇죠. 최대 최소 주기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지장 없죠. 아니 지금 뭐 x평이동 y평이동 없기 때문에 무조건 0,0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우리 그래프는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주면 되니까 파이까지? 아니 그냥 한 주기 그려봅시다. 뭐 파이라고 얘기 안 했구나. 한 주기만 그려봅시다. 자, 한 주기? 2파이까지만 그려봅시다. 2파이? 몰라. 그냥 그려볼게요. 아니 미안해. 파이까지만 그릴게. 파이까지만. 아 왜냐면 어차피 지금 A랑 B도 다 전부 파이보다 작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반주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럼 반주기가 총 3번 나오니까 1번 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그냥 이렇게 따져도 돼요. 파이를 3분의 2파이로 나눠봐도 됩니다. 그럼 뭐 2분의 3 1번 반 나오겠죠? 그냥 1번 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 나오겠고 당연히 최대는 4, 최소는 마이너스 4. 근데 그 y는 4sin 3x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잡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 b는 이 둘 중에 하나야.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2파이. 근데 스몰 a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랬어요. 2분의 파이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구나. 그쵸? a 3분의 파이 콤마요. 그쵸? 3분의 파이 콤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는 3 코사인 2x. 자, 얘도 똑같이 최대 최소 주기부터 뽑아내면은 주기는 그냥 파이네요. 그쵸? 최대는 3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3. 겹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겹쳐서. 그러면은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최대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가는데 지금 주기가 딱 파이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가 딱 여기 빵 나오겠고 다시 파이 집어넣었을 때 3 나오고 말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절반 4분의 파이 지점에서 빵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도 빵 나올 거예요. 내려왔다가 빵 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끝. 괜찮죠? 자, 요게 지금 y는 3 코사인 2x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나는 게 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 파이. 자, 근데 지금 b라는 좌표는 지금 2분의 파이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왼쪽에는 요거는 아니겠고 얘가 되겠죠? 그쵸? 아, 요 점이 지금 b가 되겠구나. 그쵸? b 4분의 3 파이 콤마 0 요게 지금 b가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지금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얘를 밑변으로 잡고 그럼 높이만 최대면 되잖아요. 근데 P점은 결국엔 사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사실 뭐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높이는 당연히 최대 지점에서 나오겠죠. 뭐야? 그럼 그냥 높이는 4라고만 하고 넓이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밑변 길이는 얼마예요? 4분의 3파에서 3분의 파이 뺀 거. 그쵸? 밑변. 높이는 그냥 무조건 4일 때가 최대니까. 그죠? 밑변이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AB 길이가 완전히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만 보면 되는데 당연히 P가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 있는 게 훨씬 더 세겠죠? 높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냥 얘 2배 하면 돼요. 얘 2배.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약분시켜 놓으면은 얘는 12분의 9에서 12분의 4 뺐으니까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2배 했으니까 6분의 5파이가 답이 될 겁니다. 그쵸? 뭐 그렇게 완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삼각함수에서는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지수로 함수에 비하면야 뭐 솔직히 훨씬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지금 두 명이 틀린 상태인데 얘는 어때요? 이것도 지금 우리 숙제 안에 있어요. 숙제 안에. 자, A, B가 있고요. 선 연결해서 나왔죠? 자, 당연히 반원이니까 지름의 각은 180도. 그렇죠? 그러면 원주각은 90도. P. 자, 이때 얘 길이 3과 4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피타고라스 성립해야 되니까 AB 길이는 5인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끼인 각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베타 가지고 각을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세네각의 합이 파인데 이미 직각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코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 있다고 친다면 얘는 코사인, 그쵸? 이게 각이 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인 걸 아니까 얘는 2분의 파이에다가 알파 더한 걸로 보면 되겠네. 괜찮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인 걸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왜?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잖아요. 코사인. 이 코사인 음수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떼내고. 그쵸? 2, 4분면은 1, 4분면으로 바꾸고. 1, 4분면 안에서 이제 걔를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타 입장에서는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각 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2분의 3 파이도 상관없고 2분의 5 파이도 상관없고. 그쵸? 부호 결정만 좀 잘해주면 됩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예요? 결국 핵심은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알파 입장에서 사인 알파는 베타 입장에서 코사인 베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Y축 법칙에 관련된 성질입니다. 이게 그냥 다예요. 그게 다른 사분면에서 나와 있는 게 헷갈린다? 정의 제대로 보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의. 이거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인 알파는 얼마예요? 사인 알파는 5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답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3. 자, 그리고 4번. 자, 이것도 되게 주요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탄젠트로 대칭성 관련된 게 수능에서 나온 거는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이 위에 O, A, B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C가 있어요. 자, 그리고 fx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 자, 당연히 탄젠트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얘는 최대 최소 주기? 아니, 주기랑 점근산의 방정식. 그쵸? 그러면 주기는 얼마예요? a분의 파이분의 그렇죠. 파이. 왜냐면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된다고요? 그냥 얘가 파인 것만 찾으면 돼요. 얘가 파인 것만. 그렇죠? 왜냐면 얘가 0일 때가 맨 처음 상태라고 본다면 걔랑 완전 똑같은 건 이 각이 다시 한번 도달한 파이. 그때 x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a죠. 그렇죠? 주기는 그냥 a가 될 거예요. 자, 저는 괜찮아요? 이거 풀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나? 응? 하나도 모르겠나? 아니요. 괜찮아? 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이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는 요거 그러니까 x 정의역이 통째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내가 이걸 저쪽에서 안 썼네. 점근선의 방정식. 그쵸?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왜냐면 2분의 홀스파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이 파이 약분하고 a 하면 na 플러스 2분의 a예요. 그러니까 2분의 a, 2분의 3a, 2분의 5a 이런 애들이 점근선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럼 여기가 a일 텐데 당연히 둘의 정 가운데서 점근선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거는 얘도 어차피 죽이에요. 여기가 a네. 그쵸? 이게 일단 시작. 정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a네. 여기는 60도네. 그쵸? 자, 근데 얘는 대칭이죠. 점대칭. 무조건 탄젠트는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봐도 정삼각형이네. 그러면은 얘는 이 지점이 2분의 a의 정가운데가 되겠죠? 얘는 x좌표가 4분의 a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a의 루트 3배죠? 루트 3배. 그래서 4분의 루트 3a로 나오더라. 비점좌표 나왔으니까 끝났죠. 그냥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f 4분의 a 집어넣으면은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a이기 때문에 탄젠트 4분의 파이 1. 그게 4분의 루트 3a. 그러니까 a는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그래서 답이 루트 3분의 4예요. 3분의 4 루트 3. 이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조금 허무하게 끝나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문제 그대로예요. 그쵸? 주기성과 대칭성. 이게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안 쓰는 문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진짜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정리한 거 다 보면은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프 관련된 거. 그죠? 사인은,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 탄젠트는 주기랑 정근선 방정식. 그리고 추가로 대칭성. 진짜 이거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부록. 이게 메인이고요. 얘는 이거를 풀기 위한 보조격이에요. 가끔 이제 그래프가 아니고 도형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3번처럼. 물론 삼각함수 활용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도형들 같은 거 풀 때 얘네들이 꽤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얘는 그죠? 지수로그 함수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삼각함수는. 왜? 지금 이미 봐도 이것만으로도 어려워요. 복잡하게 안 만들었는데도. 실제로 4번 문제 엄청 틀렸습니다. 수능에서도. 엄청 틀렸어요. 진짜 되게 간단하잖아요. 정리해 놓으면은. 근데 엄청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5번 같은 경우도 0부터 파이까지 관련된 건데 얘도 그래프를 좀 그려서 가보자 라는 거야. 방부등식인데 sin nx는 5분의 1. 자, 그러면 이거의 모든 애의 합을 fn이라고 하자. 그럼 fe 플러스 f의 합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얘는 방부등식이 어려울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래프. 그래서 방부등식이 맨날 그래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프로 접근해 들어가면 sin nx 또 1차네 최대 최소 주기. 그쵸? 안 봐도 안 써도 솔직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그래프 자신 있게 그냥 그리고 뭐야 그럼 주기가 n분의 2파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로 한 번에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안 쓰고도.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최대 최소 주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써보다 보면은 그냥 감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n분의 2파이. 자, 그래 놓고서는 y는 5분의 1. 어차피 최대가 1이잖아요. 아, 그럼 5분의 1이면 교점이 나오겠네.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건 n의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n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고? n이 나와 있으니까. 그쵸? 아예 F2랑 F5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좀 할만합니다. 뭐 물론 시그마로 해서 뭐 1부터 20까지 더하여라 뭐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1, 2, 3, 4 몇 개 넣어보면 감이 와요. 수열 특징 있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넣어보다 보면 규칙 찾는 거. 그쵸?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F2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sin 2x와 5분의 1. 아, 그럼 얘는 주기가 지금 파이구나. 지금 어차피 우리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요 경우에는 한 주기 나오고 말죠. 파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5분의 1 만나게 하는 거니까 두 개 만나네요. 그러면은 파이, 절반, 2분의 파이. 결국 대칭성 쓸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둘 더하면은 하나는 세타라 그러면 하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둘 더하면 당연히 2분의 파이겠죠? 아니면은 정가운데가 4분의 파이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2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얘는 sin 5x 주기는 5분의 2파이. 그쵸? 이거랑 지금 5분의 1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분의 2파이로 0부터 파이까지 간다 그러면 몇 개 나와요? 5분의 2파이로 나눠보면은 2분의 5개. 그죠? 2.5개 나와요. 2번 반 나와요. 주기가. 뭐 이렇게 안 찾아도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내가 심심할 때 심심한 게 아니고 가끔 써요. 몇 번 나오지? 막 이런 거 할 때 그냥 빠르게 산술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짜잘한 스킬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얘는 2번 반. 그쵸?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5분의 2 파이부터 그냥 다 그리는 거야. 에이 몰라, 5분의 2 파이. 여기는 그 5분의 4 파이. 5분의 파이가 반죽이구나. 그럼 5분의 파이씩 5번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가 5분의 1과 만나요. 그죠? 뭐 위에서 만나든 아래에서 만나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6개인 거. 그리고 위에서 만나는 아래에서 만나는 어차피 둘의 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둘의 합의 절반이 여기구나. 둘의 합의 절반이 여기구나. 둘의 합의 절반이 여기구나. 왜냐면 최대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있죠. 얘는 어차피 넓게 봐서 얘로 그냥 전체 좌우 대칭으로 봐도 돼요. 그럼 얘네 둘 더하면 당연히 파이겠죠. 둘 더해도 파이겠죠. 둘 더해도 파이예요. 이 대칭성. 그러니까 얘 척 보면 그냥 3파이예요. 괜찮네? 그래서 답은 2분의 7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삼각함수는 삼각 B랑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해석 잘 안 되는 거 나왔다. 정의로 가야 돼요. 진짜로. 늘 얘기하지만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정의는 약속이죠. 이거 정의는 내가 별표 안 친다 그랬죠. 왜? 이미 별이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네요. 얘는. 그 다음이 이제 얘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별표를 이것도 별표 그래 이런 건 뭐 너무 사실 이게 메인이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이거밖에 다 이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종합 정리하면 얘예요. 얘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보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곁까지. 그렇죠? 곁까지. 어차피 이걸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거니까.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원에 관련된 걸로 먼저 생각하고 최대한 그래프에다가 녹여놔야 됩니다. 미안해. 말이 좀 많았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하하하 등차등비수열 삼각함수 활용은
저기. 하하하하. 뭐라 그럴까? 혹시 2월 28일 화요일인데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올 수 있어요? 안 돼? 아, 그날 뭐 있나? 과외? 아, 5시까지? 그럼 5시라도. 5시까지라도. 예. 아, 채연이는 안 되나? 아무것도 안 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없어? 예. 나연이는? 해야 학원 6시 반이야. 예. 아라는? 예. 나연이는 따로 나중에 정리해줄게. 아, 왜냐면 이날, 저기, 화요일 반도 밀렸어요. 화요일 반도. 그래서, 화요일 반도 원래는, 화요일 반이 원래 2월 21일까지가 수업이거든? 정규 수업 시간이. 그래서 이날, 미안해. 좀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을 이때 그냥 같이 나갈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때. 요날. 그래서, 오는데 영상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삼각함수 활용만. 하루에 안 끝나는 건데, 이것도 원래 양이. 사실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 얘기하고 2분의 AB 사인 세타 넓이 요거만 얘기하고 끝나면야 뭐 사실 뭐 4시간이면 충분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려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본론만 좀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 있죠? 이거 계속 줄 거예요. 진짜로. 1학기 끝날 때까지 얘는 진짜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왜냐면은 얘네만 마스터 돼도 그쵸? 수원, 수투는 진짜 정리됩니다. 사설은 아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기출부터 마스터하고 사설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기출부터 마스터하고 그래서 순서상 기출을 정리하는데 웬만하면은 이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해도 되지만 그렇죠? 똑같은 거 여러 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는 뭐 아무리 뽑아줘도 사실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작권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왜냐면 여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교육청 소속 저작권, 평가원 저작권이니까. 근데 거기서도 저작권을 행사를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다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으로 걸릴 거면 딴 데도 다 걸려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뽑아줄게요. 틈날 때마다. 자, 그러면은 수열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오늘 이거 끝나요. 등차 등비수열. 등차 등비수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밖에 없어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등차 등비수열 오늘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이 끝나고요.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에는 삼각함수 활용이 끝나요. 굉장히 하드코어한 일정. 월요일날? 어디 가나?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여행 가가지고. 좋겠다. 엄마 아빠가 잡았어. 좋겠다. 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고3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엄마가 아예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자고 해서. 그래 뭐 부모님이 가자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보통은 부모님이 말리던데. 보통은. 모르긴 했어요. 진짜? 저런. 자, 어쨌거나 등차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3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항.
그렇죠. 일반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항과 공차. 그래서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구해서 더한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초항 공차 A랑 D만 가지고 풀면 다 풀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2학년 때만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은 결국 초항 공차로 가긴 해야 됩니다. 결국에 안 될 때는. 근데 두 번째 들어가는 거. 그쵸? 등차 중항 이용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중항을 볼 줄 아냐 못 보냐로 고난이도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중항은 뭐였죠? 산술평균 얘기하는 거죠? 등차 중항은 산술평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똑같다. 그렇죠? 무슨 1, 3, 5, 7, 9 1, 3, 5는 둘 더하면 6 둘 더하면 10 그렇죠? 둘 더하면 10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도 예의 중항 그렇죠? 그게 합에서도 연장해서 갑니다. 그죠? 합에서도.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원래 합식은 어때요? 앞뒤로 더한 게 계속 똑같다 보니까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의 합의 한개수 절반이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한개수 절반. 자, 그때 해석해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앞뒤 합이 일치가 그게 한개수 절반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체 평균이 n개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이거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5죠. 5가 5개 있는 걸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냐면 맨 뒤에 중항이 전체 평균이에요. 왜? 얘 평균도 5잖아요. 전체 평균이 5입니다. 5가 5개 있는 걸로 봐도 돼요. 전체 평균이 n개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관점은 나중에 합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도 사실 관점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합만 따로 또 떼서 얘기할 건데 얘는 또 초항 공차만 가지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AN이 A 플러스 n-1죠.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n-1D 그쵸? 2A 플러스 n-1D 그 다음에 한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 에세이는 만약에 2a 플러스 n-1d에 n을 곱한 상태다. 이걸 2로 나눈 거죠. 자, 그럼 얘는 전개해 보면은 n에 관한 내림차수. 왜? 변수가 n이니까. 맞다. 참고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기는 합니다. 이 표현을 알 필요는 없어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그래서 공차가 곧 1차 항의 개수, 기울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만 함수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가기보다는 얘는 점으로 가죠. 점. 그래서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 것뿐 수열과 함수는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가면은 dn제곱 2a-d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요. 2차항의 개수가 곧 공차 절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거 별로 필요 없고 여기서도 관점 자체에서 필요 없듯이 얘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상수항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면 좋긴 합니다. 무조건 S0는 빵 나와요. 자, 일단은 그거 냅두고 일반항이 관련된 기본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요. 그래도 너무 쉬운 거로 가기에는 좀 그런가? 하나만 합시다. 5번. 쉬운 것도 해야죠. 5번.
나는 분명히 혜림이한테 빨리 출발한다고 연락을 받은 게 지금 1시간 반 전인데 보통 잠깐만 근데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냥 맞아 얘는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일반항으로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는 자, 너무 당연하게 얘는 초항, 얘는 A 플러스 ED 그렇죠? 그래서 넘겨주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꼭 A랑 D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A3 빼기 A1이 8이다 아니다 마이너스 8이다 요거 이용해서 A3 빼기 A1이 그냥 한 번에 2D인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호만 가지고 공차 차이를 눈에 띄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초항공차 가지고 써야 되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3D 빼기 3 곱하기 A 플러스 5D 그죠? 이게 지금 3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6D에서 15D 뺐으니까 마이너스 9D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6이죠? 아 여기 지금 3 그래서 A는 33 그죠? 초항과 공차가 다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AK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K-1번 더한 걸로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9가 되겠네요. 요게 지금 0보다 작은 걸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4K가 29보다 큰 거 K는 얼마? 7. 얼마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8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오케이. 조금 헷갈렸을래나? 괜찮을까? 오케이. 그죠? 별로 그렇게 문제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뭐 일반항 가지고 푸는 애들이니까 천천히 여유되면서 풀기 바라고요. 10번으로 가볼게요.
맞죠? 수열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저 TN을 보고 한 번에 일반화 시킬 생각을 하면은 힘듭니다. 수열은 이산 쪽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굳이 시키지 않아도 1부터 집어넣어 보면은 규칙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수열의 전체적인 수능이 추구하는 바, 그죠? 노가다를 통한 규칙 찾기예요. 규칙 찾기가 제일 중요해요. 벌써 다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되게 빨리 찾았네. 그냥 딱 요것만 썼는데 보인 거지? 잘했어. 이렇게. 자, 얘는 다시 한번 규칙을 찾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TN이라는 일반항이 있을 때 맨 처음에 볼 거는 T1이에요. 그럼 A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2. A1 빼기 A2. 그러면 A1에서 A2를 뺐다? 마이너스 D네. 그쵸? 그러면 T3는 A1 빼기 A2 플러스 A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D네. 거기에서 A3를 더했다고?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D를 먼저 하지 뭐. 얘가 D잖아요. A1에서 D 더한 거예요. A2예요. 괜찮네? 자, 이렇게 그냥 계속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것들은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막 100항, 101항 이런 거 보기 힘드니까 1, 2, 3, 4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T4는 A1 빼기 A2, A3 빼기 A4. 자, 똑같이 이거는 아예 짝수계로 딱 맞아떨어지니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그쵸?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T5는 A1 빼기 A2 플러스 A3 빼기 A4 플러스 A5. 얘도 짝수계끼리 그냥 공차만 튀어나오니까 솔직히 말하면 A5를 남기는 것보단 A1을 남기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얘는 뒤에 거 놔두지 말고 뭐 T4에다가 A5 더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T4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5항에서 공차 2번 뺐으니까 그냥 3항이지 뭐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딱 보면 감이 오는데 T6은 마이너스 3D, T7은 4항, T8은 마이너스 4D, T9는 5항. 그렇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아예 그냥 일반화 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n이 짝수. n이 짝수면은 마이너스 2분의 nd예요. 그렇죠? 일반화 시킨다면.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봐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근데 n이 홀수라고 해서 쓴다면은 얘는 1 더한 다음에 절반 나는 거. 그쵸? n 플러스 1을 절반 나는 거. 뭐가? 항번호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고난이도 문제들 가보면은 어떠냐?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것들 사설은 일부러 이렇게까지 정리해야지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요. 어렵게 만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답은 그냥 끝났죠? 그렇죠? T4는 1위, T5는 사망. 틀렸네. 마이너스 1이. 미안해. 마이너스 1이. T5는 사망. T2에는 등차수열. 그죠? 홀수항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그쵸? 그래서 등차수열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스텝 2에서 나머지 문제들도 좋기는 한데, 다 무난무난하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옛날 문제들이죠. 왜냐면은, 문제들이 좀 다 고급화해서 나오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일반항 써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얘네는. 근데 저기 5번 문제에서 33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 이야. 나 진짜 왜 이러지? 9점 얼마에? 미안해. 10이네요. 답이 10. 미안해. 제가 틀린 줄 미안해. 내가 꼭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줬음.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풀면 원래 답인데. 이게 해설지인데. 미안해. 미안해. 해설지를 잘못 썼어. 뭐 해설지도 가끔 오타 나는 경우가 있어. 미안해. 자, 어쨌거나 예, 됐고요. 15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실제로 15번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다시 보면은 또 헷갈려요. 참 특이한 문제. 왜 헷갈리는지를 고민을 해봐요. 바로 숭 해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그죠? 이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풀린다 라면은 보통은 어느 케이스냐면 이를 등차수열 문제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등차수열 문제로 보는 순간 오히려 그 풀이에 집착해 들어가면서 오히려 잘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요. 그냥 2차 함수 문제겠거니 하고 2차 함수로 문제 풀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와요. 진짜로. 2차 함수 절대값 그래프 문제로. 그러면 왜 등차수열에다가 집어넣냐? 등차수열 문제 풀었을 때가 제일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등차수열에 집착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순간 많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보고 풀이가 바로 들어간 친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해왔던 모든 학생들한테 수업해봤을 때 똑같이 풀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파박파박 들어가는 경우는 10중 8구 다 똑같아요. 뭘로 들어가냐면은 요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9라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k인 그냥 x좌표를 구해버려요. 그냥 아 y좌표가 지금 k잖아. 그럼 x제곱은 k 플러스 9잖아. 그럼 여기는 좌표가 루트 k 플러스 9, k겠지. 그럼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9, k겠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에 관련된 걸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니까 그걸로 k인 지점을 찾아가지고 x좌표를 구해요. 등차 수열은 그 나중에 쓴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등차 수열로 미지수를 잡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지수로 감수에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지수로 감수 문제 중에서 막 y 근데 이건 좀 쉬운 거지. y는 2의 x제곱에서 y 좌표가 4랑 만나는 그런 그쵸? 그럼 이게 y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니까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문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그쵸? 이게 문자로 나와 있어도 그냥 로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요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로 잡고 그냥 Y에다가 K 집어넣어서 X좌표를 뽑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빨리 끝날 수 있기는 해요. 그냥 고민 없이.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방식은 이건 아니에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방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틀린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맞아요. 왜?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으냐?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등차 수열식으로 좀 정리에 들어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렇죠? 보통 4개에 관련된 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얘는 이차 함수 특징을 좀 생각해서 그냥 얘를 D라고 잡는 게 더 좋아요. 무조건 좌우대칭이라서. 괜찮죠? 그럼 얘는 3D, 얘는 마이너스 3D. 그래놓고 대입해서 함수값 똑같다 라고 하면은 제일 빨리 끝나요. 이게 진짜로 수식이 엄청 짧게 끝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잘한 거 등차 수열로 집착해 들어가는데 식이 안 나오면은 안타까운 거 그리고 이렇게 써서 들어갔을 때가 가장 베스트. 약간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그치? 근데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했을 때 그냥 솔직히 마이너스 3D 집어넣으면 3D 집어넣으면 똑같죠? 그럼 3D 집어넣으면 9D 제곱 빼기 9. 근데 걔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차함수니까 그냥 9D 제곱 빼기 9가 K인 거예요. 그 다음에 D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D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은데 그거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3D를 집어넣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나는 1번 D, K, 2번 3D, K. 자, D 집어넣으면은 D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지금 K인 상태죠. 자, 근데 D 집어넣은 거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내부가 음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3D 집어넣은 건데 절대값 3D 전체 제곱이니까 9D 제곱 빼기 9가 되겠고요. 자, 여기 K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내부가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식, 2번식을 둘 다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막상 D를 구해놓고도 K가 얼마인지 구하는데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써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빼주는 게 낫겠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10D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18은 빵. D 제곱은 5분의 9. 그쵸? 우리가 구하고 싶은 K잖아요. 그래서 9에서 5분의 9 빼면 돼요. 그쵸? 그래서 5분의 45에서 9 뺐으니까 36.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풀이 방법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푼다. 등차 수열로 보기에 어려운 상태면 시험장에서 등차 수열로 보는 게 어려운 상태면 그냥 2차 함수로 봐요. 그렇죠? 2차 함수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아예 그냥 좌표점 다 찍으면 돼요. 진짜로. 함수는 좌표점만 보면 끝납니다. 그 미지수를 설정할 때 등차 수열로 미지수를 설정하면 편한 것 뿐인 거지 K 가지고 다 뽑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가능한 한 등차 수열로 쓰면은 좋기는 해서 집어넣은 것뿐. 똑같은 소리만 여러 번 해서 미안.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